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요한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생, 법인 파산의 경우 대표자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회생, 법인 파산의 경우 대표자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하나는 형사 책임, 또 하나는 민사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느냐, 또는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인 채무를 대표자가 변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자 형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도상과 관련해서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처벌. 그 다음, 수표가 부도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인한 처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채권자들이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되겠어요.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체불임금이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제 법인이 회생 파산으로 나가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은 최단금 수급의 요건이 됩니다.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최단금 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고소를 취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합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도수표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되겠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 금액 10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계인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표가 부도가 나도 대표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대표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이제 열받아가지고 복수 감정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는 그 회사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도 그런 걸 위협에 표시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은행으로부터서 대출을 받는다는 일은 현재 불리하죠. 또 회사의 그 신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도 회사가 잘 돌아오는지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회생 파산 신청을 한다니까 야 이거 사기꾼 아니냐 해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는 또 하나 현실적인 실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은 불법행위 채권이 돼서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에서 면책되지 않은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그 채권 추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그럼 뭐가 중요해? 사기죄는 이제 사기죄 고의가 있어야 되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돈 빌릴 때부터 아예 갚을 의사가 없다, 변제 의사가 없다든가, 또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는 금전 대차 당시에 내가 결코 그런 의사가 없었다. 변제 의사가 있었다. 또 변제 능력도 있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이제 이렇게 사업이 기울어서 내가 이제 변제 못하게 됐을 뿐이다 하는 사실을 소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 원금을 일부 변제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착실히 이자를 변제해 왔다든가 하면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회생이나 파산 신청 바로 직전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이런 채무의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돈 왕창 빌려놓고 파산 신청한다. 이건 좀 사기성이 있죠. 그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인데요. 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뭐가 관련되냐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재무상투표에 따른 가지급금, 이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의 사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의 용처, 이것이 사실은 다 근거가 있는 자금이었다 하는 것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이었고요. 다음은 대표이사의 민사 책임을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가 법인의 책임을 연대부정한 경우, 이 경우는 대표이사도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임 경영 이행 약정이나 투명 경영 이행 약정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세 번째, 거래처의 개별적인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책임지죠. 네 번째, 상법제 399조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가 법인의 책임을 연대보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래 대출 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은 의례적으로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법률상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회사 운명을 가치하는 일종의 족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선의로 최선을 다했으나 누구나 사업은 한 번쯤 망할 수 있죠. 선의로 최선을 다했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서 사업이 실패한 경영자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빚을 지고 그래서 이걸 연대보증해가지고 말이죠. 다 갚아야 된다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이제 깜깜하죠. 그 사람 선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경영 이행약정, 투명경영 이행약정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면은 연대보증한 내용도 책임을 져야 하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법인도 그리고 이 대표자도 같이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일거의 채무관계를 정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법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책임경영 이행약정이나 투명경영 이행약정서를 작성케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대출금에 대해서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또는 원래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원래 용도에 쓰지 않고 뭐 투기나 낭비, 렌트 함부로 쓴 경우에는 그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져라, 이렇게 약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실한 경영 후에 폐업한 경우는 이제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에 이런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대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대보증 책임이 발동된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의 개별적인 지불을 각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법제 399조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 말이죠. 다른 이사, 감사, 주주, 대표 소송에 의한 책임 추궁입니다. 따라서 1인 주주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상 대표이사의 법인 파산, 회생의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민사책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황법무사였습니다.